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악수 대신 눈인사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선거 유세 모습입니다.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요즘 같은 시기가 더할 나위 없는 악재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 체감 기온이 영하 15도입니다. 거리 위 예비 후보들도 행인들도 방한 대책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2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욕설 논란 구의원 공개 사과 징계에 대해 해당 의원은 과하다는 반면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입니다. 종로구 대신고등학교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종로구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종 행사와 기초의회 임시회도 취소된 가운데 마포 아트센터 등 공연장 취소와 휴관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출마가 점쳐지는 강동갑과 삼선 의원과 삼선 구청장의 경선이 전망되는 강동 을 상황을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지난해 욕설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두고 한쪽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다, 또 한쪽에서는 징계가 과하다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대문구의회에서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던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의를 듣던 최원석 의원이 외부 강사에게 강의 내용이 부적절하단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해당 강사는 SNS를 통해 강의 내용이 불편하면 나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해당 구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고 욕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대문구 의회는 윤리특위를 꾸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온 상황. 11차례 논의 끝에 얼마 전 최 의원의 공개 사과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두고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의원은 당시 고성과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그때 당시에 돌아 나오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했어요. 난 이런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삼성 대표야? 네가 당신이 삼성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가면 아유 얘 삼성 대표 아니고요. 제가 잘못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저도 인간이에요.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징계 기준을 보면 이번 사건은 품위 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고 차원의 징계가 아닌 공개 사과는 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그동안 최원석 의원의 사퇴와 중징계를 요구했던 단체와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구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언쟁이 아닌 명백한 폭력 사건이라는 것. 출석 금지와 제명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 최원석 의원이 폭력 예방 교육 중에 해당 강사에게 2년 전년 쌍욕을 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언쟁이겠습니까? 폭력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또 사건 당사자인 해당 강사는 최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어제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의원 발의안 건 3건과 구청장 발의안 1건이 상정됐습니다. 5분 발언에서 최경애 의원은 대신 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광 의원은 지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정보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열흘간 안건 심사와 올해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대신고등학교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안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년 전 반대에 부딪힌 사안이기도 한데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이전을 가정한 부지 활용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종로구의회 최경애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신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 종로구가 학교가 지금 자꾸 없어지는 형편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역사적으로 1938년도에 대신 학교가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도 깊은데 다른 구 동대문구나 흑석 동작구에서 이 학교를 희망하고 있어서 예. 이번에 그 대신고 부지 활용 구상 연구 용역을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예.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아시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종로구 의회에서도 제 281회에서 네. 이전 반대를 전체 의원들이 다 반대한 적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2월 12일에는 서울시 교육청에 이전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차에 걸쳐 가지고 예. 계속 용역을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 주민들과 함께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전하는 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민과 의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고 예. 앞서서 교육청 요청에 따라서 이 서울시가 부지 활용 연구를 발주한 상태라고 전했는데 이에 네. 대한 진위는 파악이 됐습니까? 예, 1차로는 2020년 1월 3일 날 한번 유찰되고요. 예. 2차로 2020년 1월 21일 날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용역 자체는 도심 공동화 현상과 주택 재개발에 따른 그 학생 수 변동, 예. 뭐 교육청의 또 균형 배치 검토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로 보면은 대신 중고등학교와 동작구가 연구 용역을 요청하여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의원님,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비단 종로구만의 일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미 종로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네. 그 학교가 이전을 풍문여고도 가고 여러 학교가 많이 갔는데 예. 지금 우리 대신 중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자이 아파트라든가 네. 이번에 그 6천 명 이상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옆에도 무학동에 보면은 뭐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가 또 이렇게 있고 사직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고 학생 수 준다는 거는 그거는 핑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네. 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이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고 네. 주변에 이미 신규 아파트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도 늘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렇죠. 예, 모쪼록 학생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는 묘책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로구의회 최경애 의원 연결해 봤습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강동구로 가봅니다. 잇따른 개발 계획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지역 간 큰 격차로 숙제도 많은 곳입니다. 강동구 총선에 나서는 예비 후보자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영찬 기자. 네. 자, 먼저 여가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선미 의원의 지역구죠. 강동갑 먼저 살펴볼까요? 네, 현재 강동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진 의원은 이달 초 선관위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에서 내려온 작년부터는 강동갑 지역 행사에 나타나면서 꾸준히 밑바닥 표심을 다져왔습니다. 현재 진 의원은 민주당에 자신이 속한 강동갑 지역에 단수 공천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심사만 통과하면 당내 경쟁자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무리 없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까지 강동갑 지역엔 총 4명의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군요. 예, 나머지 4명의 예비 후보들의 면면 살펴볼까요? 네, 먼저 자유한국당을 살펴보면 이 유시우 전 한국당 부대변인과 윤희석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충환 전 국회의원 등 3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유시우 예비 후보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 열사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 예비 후보는 조상의 뜻을 안고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사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군요. 자, 계속해서 윤희석 예비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윤희석 예비 후보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전엔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근무했는데 네. 기업과 국정운영기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 정치를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강동구에서 지하철을 비롯해 산업단지 등의 각종 개발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현재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윤 예비 후보는 현 정권의 감성 정치를 벗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다음으로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충환 예비 후보도 눈길을 끕니다. 김 예비 후보는 구청장 3번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 지낸 잔뼈 굵은 정치인인데요. 김 예비 후보는 현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막겠다며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그간 쌓은 행정 운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토대로 총선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민정 예비 후보가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으로 강동갑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정리하면 강동갑 자유한국당은 3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를 전당이군요. 자, 계속해서 강동을 상황 살펴볼까요? 네, 강동을 지역은 12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심재건 의원이 4선에 도전합니다. 심재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로 있을 당시 비서실장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강동을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으로 3번 당선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외통위와 예결위 등에서 활동했는데 그동안 쌓은 정무 경험을 토대로 이번 총선에 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해식 예비 후보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는 겁니다. 이 예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전까지 3번 연속 강동구청장을 연임하면서 10년 가까이 강동구 행정을 이끈 바 있습니다. 네. 구청장직에서 내려온 이후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보폭을 넓혀왔는데요. 그간 쌓은 행정 경험과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선 의원과 3선 구청장 출신이 맞붙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 예비 후보는 누굽니까? 네, 다음으로 살펴볼 예비 후보는 장도중 예비 후보입니다. 네. 장 예비 후보는 현 정부의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강동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교육, 주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3선 의원에 3선 구청장 출신의 정책 보좌관까지 민주당 강동 을 지역은 굉장히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죠? 네, 강동을 지역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현재 이재영 예비 후보가 단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후보는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처음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에는 당내 정책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을 거쳐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예비 후보 역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까지는 당내에서 별다른 예비 후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본선까지 무난한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이재영 예비 후보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군요. 자, 다른 정당 상황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정의당에서 권중도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권 예비 후보는 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서울 지역 청년선대 본부장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소속으로 당내에서 활동하면서 정치 경력을 쌓아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외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강동을 지역에 7명의 예비 후보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대한신당 등의 다른 야당은 강동 갑 지역과 을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전현직 국회의원의 잔뼈 굵은 정치 신인까지 이 강동구 선거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강동구 살펴봤습니다. 박영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비상입니다. 중구청은 주민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중단했는데 중구의회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보름 동안 계획돼 있던 새해 첫 임시회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본회의장이 텅 비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본회의가 열려야 할 시간. 구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태세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3일부터 15일 동안 계획된 임시회 연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구에는 확진자 일부가 신라면세점과 남대문, 명동과 동대문 일대를 지난 것으로 확인된 데다 3일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도 확진자와 의심 증상자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을 비롯해 보건소와 백병원에도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논의한 결과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회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에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명동 중요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구청장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도 그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집중 대응을 위해 임시회 잠정 연기를 선택한 중구의회. 당초 임시회에서는 구청의 새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달 공연을 전면 취소하고 마포아트센터를 잠정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대상 공연은 영사운드 7080 콘서트와 팝핀 현준, 박예리 콘서트 등 총 5개입니다. 예매한 티켓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되며 수년 공연의 경우 예매한 좌석 그대로 날짜를 이관하거나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마포아트센터 시설은 공연장과 스포츠센터, 아카데미를 모두 포함해 오늘부터 16일까지 12일간 휴관합니다. 휴관 기간 동안 강좌나 공연은 운영하지 않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할 경우 휴관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평등 기금을 지원합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역량 강화 등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공모 대상입니다.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5인 이상 커뮤니티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가 사업 목적과 적정성,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심의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할 방침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사업별로 800만 원 이내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성북구가 소외계층을 위한 영양식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암과 당뇨 등 중증 질환에 걸린 저소득 주민이 대상으로 식이 조절을 도와주는 질환별 맞춤 영양식이 매주 제공됩니다. 구는 현재 적용 가구를 조사 중이며 2025년까지 100가구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서대문구 갑선거구입니다. 16, 18대 이성원 전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김경희 예비후보 61세 정당인, 현재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현재 민중당 서대문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진희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권태성 예비후보,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서대문구 갑 지역당원협의회 부위원장입니다.
나경미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서대문구 갑 지역당원협의회 부위원장입니다. 박순석 예비후보 63세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 사업자입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서대문구 갑 지역당원협의회 부위원장입니다. 서대문구 을선거구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제2사무부총장을 역임한 김영후 예비후보,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예비후보 60세 정당인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서대문구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김수철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한국민주시민교육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의원 출신 송주범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홍보위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62세 정당인 안형준 예비후보, 현재 사단법인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예비후보, 현재 염송옥 내면 미용 경락 마사지샵 원장입니다. 61세 회사원 한문형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학원 강사 54세 오수청 예비후보, 현재 청샘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큰 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는 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 이슈가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내가 뛰던 운동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깜깜이 상황에서 오늘도 예비후보들은 명함을 건네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